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사주 명리 말고 요즘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이렇게 경제 전쟁하고 홍콩 문제하고 이렇게 막 싸우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중국 때문에 그렇다 해가지고 미국의 트럼프가 지 재선을 위해 가지고 중국을 뒤리 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유튜버의 몇몇 사람들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워가지고 중국이 되게 뭐 망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저는 생각이 달리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반론식으로 제 개인적인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 동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보통 자기가 살아온 과정을 이렇게 과정 테두리에서 자기 이제 생각이나 앞을 내다보고 자기 이제 주변이나 환경을 이렇게 현실을 보고 하는 그런 습성이 인간한테는 있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실제로 살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을 이제 미국에 있는 시야나 한국에 있는 시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중국에 대해서 되게 좀 안 좋게들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중국의 그 인권이나 그 다음에 전제주의 국가나 지금 공산주의 국가 이런 걸로 봐서는 무조건 나쁘다 인식하에 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서 자꾸 이제 불리하게 망한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이제 견해가 달라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중국학을 배웠다고 하는 사람 뭐 박사가 중국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 곧 망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중국에서 상당히 오래 살면서 생각했는데 나는 그게 아닌데 나는 처음에는 니들하고 생각이 비슷하거나 같았지만 중국에서 내가 15년 4개월 살다 보니까는 중국의 실상 그게 아닌데 왜 외부에서는 자꾸 중국에 대해서 오판하면서 안 좋게 얘기하는지 그게 좀 이렇게 의문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 동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해가지고요. 미국은요 중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경제 전쟁이나 극단적으로 이렇게 군사적인 전쟁을 해도요 중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거는 이렇게 무슨 얘기면 이렇게 실물 경제 제조 생산의 펀더멘탈이 강한 중국은요 이런 화폐나 그다음에 이거 소비 위주로 간 이 미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중국의 이거를 이렇게 이길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중국산 없이 한 달을 못 삽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생산을 전 세계 수출하지 않고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중국산을 딱 이렇게 막아버리면요. 중국 수출하지 마 이렇게 해서 한 달만 막아버리면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냥 올 수도 없대 버립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기초 제조 생산의 펀더멘털이 다 튼튼하고 세계 공장인 이 중국은요 절대로 이게 무시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망하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중국에 살았을 때 한 10년도 넘었어요. 저는 15년 2002년도 2월 달에 나가가지고 2016년 6월 달에 귀국했어요. 만 15년 4개월 중국에 살았습니다. 4개월 살았는데 처음에는 중국 산동 옌타이에서 한 6년 살았고 그리고선 저기 이유 그 상해 밑에 저장소에 이유에서 10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선 제 중국에 대해서는 잘 알거든요. 그 다음에 이유라는 데가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데 중국의 그 수출의 40%가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 이유라는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이유라는 동네가 뭐냐면 중국의 큰 웬만한 그 제조업체의 모든 그 대리점이나 그러니까 점포, 그러니까 전시장을 역할하는 그 점포가 이유에는 다 몰려 있어요. 거기에 이유 그 전시장 해가지고 큰 저기가 있는데 거기를 구석구석까지 다 돌려하면은요 거짓말로 보름 걸립니다. 보름. 그 정도로 큰 건물이 이어져 있어요. 이게 보름을 샅샅이 뒤져야만이 다 본 거라 할 정도로 아주 나날 때
별난 잡화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다, 탱크다, 뭐 자동차다 이런 거 빼놓고는 거기에 대한 부품이다, 일용용품이다, 뭐다 이런 것들은 다 그 이후 전시장 거기 가면은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상담도 이루어져 가지고서 공장은 중국 각지에 있으면 거기서 생산해 가지고서 거기서부터 이제 수출이 나가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이유라는 그 한 도시에서 중국 수출의 40% 이상이 거기서 이루어져서 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 광동성 광주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그렇게 오래 살다 보면은 중국이 이게 만만치 않는 나라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대우 오페럴이라고 해가지고선 그 지금은 저기 아마 그때는 저기 없을 거예요. 대우 오페럴에 그 이제 그 생산하고 그 자재 담당하는 사람이 제가 이제 산동성 있었을 때 산동성에 2위 했을 때 처음 내려갔을 때 그때 그 만난 그 사장이 있었어요. 그 사장이 있는데 아 요즘 중국도 인건비 올라가서 참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순히 얘기를 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 그럼 베트남이나 저 캄보디아 미얀마 가시죠 왜 여기서 이렇게 계속 사업하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허사장이 하나 모르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중국은 그 생산 올려가 되는 모든 자재서부터 인건비서부터 공장 뭐 이런 것이 기계서부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제공이 돼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내고 또한 이것이 이렇게 그 어느 정도 소비도 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만만해가지고 이렇게 웬만해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선 그럼 베트남은요, 내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베트남은 단추 하나도요 그 나라에서 생산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다 중국에서 수입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는 그 생산하기 위해서 이 간접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가지고 중국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중국이 이 사업하는 사람들 매력적인 그런 식의 생산 기지라는 얘기죠. 또 뭐냐면은 그 제가 있을 때 그 미국의 월마트에 자파를 납품하는 그 사장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그 미국에서 이제 오다가 많이 오는데 뭐 이렇게 옷걸이, 그 다음에 행사용품, 뭐 이렇게 그 뭐 하나만 이렇게 아이템이 오면요 그걸로만 해도 40피트 컨테이너 이렇게 짠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월마트에 납품하는 그 오다만 받으면은요 그냥 몇 개월 만에 떼던 뭡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그 중국의 큰 전시장에 가면은 요만한 부스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고 14억 인구가 살기 때문에 이 내수도 만만치 않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웬만한 아이템만 딱 쥐고 전시장만 딱 가지고 있고 생산 공장하고 라인만 잘 설정되면은 그 부스 자체 내에서만도 엄청난 그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는 6개월 1년 만에 거부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중국에서는 그 저기 경제 단위나 그 생산해야지 그 유통하는 그 구조가 만만치 않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중국 내수도 만만치 않게 있지만 만만치 않게 있지만은 실제로 수출도 상당히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국에 있으면서 제가 많이 느꼈다는 그거를 이제 실질적인 거를 얘기한 거고, 경제라는 거는요, 이거는 모든 그 웬만한 그 뭐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읽었다는 사람은 다 이걸 알 겁니다. 경제라는 건 실물 경제하고 화폐 경제가 있어요. 화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물 경제는 제조 생산을 해가지고 이거는 기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농업도 쉽게 말하자면 이거 생산해, 농업이나 광업이나 이 제조업 같은 것들을 생산해 돼가지고 이거는 쉽게 말하면 펀더멘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좀처럼 이렇게 잘 바람을 안 타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게 펀더멘털이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IMF로 한번 망했지만은 펀더멘털이 괜찮고 국민 그 의식 구조가 괜찮아가지고 빨리 IMF를 극복해놨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 기초가 튼튼하다는 그런 식의 얘기예요. 근데 이 화폐하고 전자금융 이런 거는요, 그냥 옥상옥입니다. 옥상옥.
그러니까는 이 실물 경제 근거해 가지고 화폐 경제가 발달해 나가야 되는데 요즘은 주식이다 뭐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화폐 경제가 실물 경제 이상으로 더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식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것도 뭐냐면 화폐 금융이라 해 가지고선 그 하나의 경제 단위에 이것이 이렇게 별도로 분립해서 있죠. 물론 근간은 실물 경제 제조에서 근거해가지고 그 물건을 위주로 해가지고 상품이 만들어지면서 돈의 가치를 매기면서 화폐 경제가 형성됐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화폐 경제라는 그 경제 단위가 이렇게 별도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럼 경제학 그러면은 실물 경제와 제조업 생산으로 하는 실물 경제, 화폐 경제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가상화폐라지 전자금융도 이렇게 하고 그러죠. 그래가지고선 이게 뭐냐면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경제가 이렇게 글로벌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결제 수단이 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저 크게 저기가 되죠. 그래가지고 보통 외화 보유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첫 번째는 달러고 두 번째는 유로하고 그 다음에가 미국 엔화, 일본 엔화죠, 엔화. 이것이 기축통화인데 첫 번째는 달러고 두 번째는 유로화예요. 근데 이 유로화는 별로 적용하는데 이 달러만큼은 전 세계 기축통화가 돼가지고선 쉽게 말하자면 국제적인 경제 지위를 인정받고 하는 거는 이 달러 보유량, 외화 보유량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경제가 국제적으로 튼튼하냐 미약하냐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경제의 국제적 지위는 이 달러 보유에서 이렇게 달러 외화를 얼마큼 이렇게 보유되어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스와프돼 가지고서 그 많이 유통할 수 있느냐 그런 거에 능력에 따라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나 뭐 아르헨티나나 뭐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이렇게 그 뭐랄까 이렇게 그 보호 이렇게 그 좌파 정권이 잡아가지고선 그 외화 같은 거는 보지도 않고 자꾸 이제 자국 통화만 이렇게 발행을 해내는 거죠. 자국 통화를 발행을 하니까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이게 화폐가 종이화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종이화 돼버려가지고서 국제적으로 인정 못 받고서 자국 내에서도 돈이 인정 못 받으니까 막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쉽게 말하자면은 그 국제적인 글로벌 시대에서는 자국 내 그 경제만 가지고서는 그렇게 경제가 성립해서 나갈지 못한다 이런 식의 얘기죠. 그러니까는 한국 경제의 국제적인 지위는 이 달러 국제 외화의 보유에서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 싸워가지고 중국이 이길 수 없다는 그 이유는 지금부터 지금 설명을 하는데 미국이 뭐냐면 이 군사적 우위, 그러니까 전자계통 위주로 하는 그 군사적 우위하고 달러가 세계 기축 통화가 됐기 때문에 미국이 방방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이 미국의 그 국채를 한 1조 달러씩 가지고 있어도 뭐냐면은 중국이 돈 내놔 그러면 알았어 그래가지고서 그냥 종이를 돈을 찍어가지고 그냥 줘버리면은 끝이에요. 그리고 종이 돈 다 주고 하면은 뭐냐면은 중국이라는 건 14억 4천 명이라고 하는 위안화가 통용이 되지만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달러가 78억 명이라고 하는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고 통용하고 된다니까 이 기축통화 되니까 그냥 달러 찍어서 보내. 이렇게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중국이 경제적인 입장에서는 이 기축통화라고 하는 이 맹점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기축통화라는 칼자를 딱 쥐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 실물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솔직히 중국산 없이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은요 한 달을 못 삽니다. 중국산 없이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게 중국산이 살아갈 수 없어가지고선 실질적으로 미국이 막 이렇게 경제적으로 싸우고 뭐 이렇게 한다래도요 중국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경제적인 요소에서 이렇게 보면은 미국은 소비 국가예요. 그러니까 생산이나 그다음 식물 경제 쪽으로 간 게 아니라 지금은 어느 정도 뭐냐면은 소비 위주로 이렇게 식물적 소비 위주로 먼저 갔기 때문에 저기 했다는 거죠. 이렇게
중국산이나 이런 거를 그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식물적으로 상당히 중국한테 이렇게 없으면 안 되는 이렇게 매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중국의 일형 자파 쪽의 물건을 공급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막아버리면요, 미국은요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합니다. 일단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 불편하고요, 또 이렇게 미국에서 만들어서 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원가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이게 중국에서는 웬만한 그 신발 같은 걸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그 지금 원가가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나이키다 뭐라 이렇게 막 만들고 그렇게 해도 내가 알기로는 원가 10,000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지고 미국에서는 100불, 200불 이런 식으로 팔아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가는데 이 중국에서만큼은 물건 만들어 가지고 실물적으로 전세 공급해가지고 이 가는 자체에서는 미국이나 전세 어떤 사람도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미국은 소비 위주로 갖고 화폐 금융의 경제이기 때문에 이 달러라고 하는 기축통화 요걸 무기로 해가지고 중국을 막 까불고 이렇게 공격하고 그러는데, 실상은 이 기초 펀더멘털 이게 튼튼한 중국을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신발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수입해서 이렇게 하면은 뭐 일반적으로 $100 이렇게 해서 팔릴 수가 있지만은 미국 자체에서 만든다 이러면 누가 이렇게 조사하는데 최하가 하면 200불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식의 얘기더라고요. 그런 상장 설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그게 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경제, 일용적으로 쓰는 모든 물건에 이거는 중국산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은 경제적으로 중국을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얘기죠. 그리고 또 무슨 얘기냐면은 그 미국은 민주를 내세우고 대중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인권을 가정한 이렇게 허세 통치, 허세를 부리는 그런 식의 이렇게 그냥 이렇게 트럼프는 모르게 인기 영합적인 그런 식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알차고 기초적인 거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국가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은 뭐냐면은 이렇게 일당 독재 휘입진 전제 국가이기 때문에 세계 생산 공장에서 실물 경제 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사람들 의식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하는 그 나라 틀에서 보면은 이 특징 군사적 위협고 달러 기축 통화라는 것이 있고 하지만은 중국이라는 세계 생산 공장 식물 경제 국가이고 하는데 뭐가 있냐면 이게 또 있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중국은 일당 독재 획일적인 전제 국가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전쟁을 해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적이죠. 이렇게 중국하고 막상 이게 전쟁을 붙는다 해도요. 중국 같은 경우는 한 몇십만 명 죽어도요. 이때가리들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예요. 근데 막상 이렇게 들이붙으면은 미국이 피해를 안 입겠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 한 10,000명만 죽으면 그냥 발가락 뒤집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대중 인권을 중시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을 저격이 돼. 그래가지고 그냥 불려더라도 중국한테 야 우리 전쟁 그만하고 사람들 그만 죽이고 우리 협상하자 이렇게 나올 것이 미국입니다. 그러니까는 실제 전쟁을 해더라도요, 중국의 일당 독재의 인권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간 존엄성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실제 전쟁을 해도요, 미국은 중국을 이기지 못합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실제 전쟁에도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홍콩이 중국 보안법 해가지고 이제 중국과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분명한 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화폐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금융 허브다 이런 식의 얘기하는데요. 이 실물 경제의 기초가 되지 않는 화폐 경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이 생산되는 모든 생산 기지에서 이렇게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틀에 홍콩을 통해서 많이 했지만 지금은 상하이나 광주 통해서 센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홍콩의 역할이 중국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입지가 떨어졌다는 거를 우리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 그냥 먹어도 상하이 같은 한 나라 도시 이게 센젠한테 먹히죠. 홍콩은 센젠 같은 그 광주는 센젠한테 이게 먹히는 식으로 이렇게 가버려도 홍콩에서 금융의 그 외화 조달하는 그런 창구 역할이 이제는 없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거는 모든 우리나라 학자나 많은 사람들이 홍콩이 이게 그 중국으로 흡수돼 버리면 그 외화나 이런 측면에서 중국이 곤란을 받고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너무 중국의 이 실물 경제 위주로 해가지고 펀더멘털이 튼튼한 그 실상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화폐 경제인데 이 화폐 경제라는 거는 실물 경제의 그 생산이 따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화폐 가지고 놀면은요 베네수엘라나 저 아르헨티나 같이 이렇게 종이돈밖에 역할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도 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니까 이것 때문에 중국이 꼼짝 못하고선 뭐 홍콩에 대한 이걸 우려를 하고 있죠. 근데 점차 경제가 발달해가지고 이 전자산업하고 그 다음에 이 위안화가 국제 기축통화하면요 기축통화하면은요 내가 보기에는 미국도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중국을 만만치 않게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제2의 세계 기축통화로 위안화가 오르면요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만만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하고 나하고 얘기하는데 뭐 중국은 그림자 그 빛이 많고 뭐 그림자 금융의 빛이 많고 뭐 공산당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하고 뭐 이런 식의 많이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제가 살던 이후에서는 옛날에 거기 이제 건물도 많고 호텔도 많고 뭐 이렇게 그 상가도 많았는데 도시계획 딱 해가지고 그걸 휙 없애가지고 공원을 만들었어요. 공원을 만들었거든요. 그것이 1년이 안 걸리고 6개월 만에 그걸 다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 보상도 주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공원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저기 하면서 이렇게 획일적으로 거기에 큰 건물도 쓰고 아파트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그거는 국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돈을 확 밀어줘가지고 그걸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는 그 생산하고 도로 만들고 건물 짓고 하는 거는 중국 내수로서도 그걸 다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 몇 가지만 빼놓고는 자체적으로 다 생산이 되니까는 그 자체를 저기하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자본주의 국가나 외국에서 배웠다는 사람들은 그거는 다 빛이 많고 허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은 그거 이제 빛이 많아가지고 그거 망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한테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미국이 소비국가이면서도 빛이 되게 많은 국가이면서도 당당하게 그 나가고 이렇게 전 세계 경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이유는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방방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 내수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리 부도나고 그림자 금융이고 뭐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해가지고 뭐 허식이 되게 많다 이렇게 뭐 공산당이 부패가 많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만요 뭐고 하면은 공산당한테 밑보이지 않고 잘 나가면요 돈 찍어서 갖다 줘 그러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14억 4천이라고 하고 이 중화권이 어느 정도 되는 동남아 국가에서는 위안화가 먹히고 있는 이상은 그 경제가 통용돼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중국이라는 땅덩어리는 넓지만은요 14억 4천이라는 인구가 있고 인정받고 있는 위안화 때문에 쉽게 외부에서 봐가지고 그거는 뭐 빛이 많아 공산당이 부패하고 망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그냥 돈 찍어서 보내 그러면 되죠. 미국 놈들이 저 중국에서 뭐 1조 달러 무슨 얘기하면 돈 1조 달러 찍어서 종이 보내 이렇게 하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 종이 보내고 면 인플레가 딱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계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우리 종이 돈을 다 쓰고 있어 이러면은 미국은 그냥 헐말 당한 거예요. 근데 중국은 그거 가지고 종이를 받고 나서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러려고 똑같이 중국 내에서도 그게 형성돼 가지고 그런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식의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기예요.
미국은 3억 3천만의 인구인데 이 경제적인 것만큼은 달러가 전 세계 78억 명의 기축통화돼 가지고 이제 방방 뜨고 있고 군사적 위기가 있기 때문에 중국을 까부시려고 하는데 절대로 기초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중국 사람하고 중국인하고 미국인하고 특징이 다른 게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미국은 신용사회라 이래가지고 자기가 신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카드나 그 신용을 해가지고 집도 사고 뭐 차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매달 이렇게 하면은 그 저기를 이렇게 그 뭐야 이렇게 매달 그 월급 받으면 거기서 뭐 렌탈비 줘, 차값 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살아가는 그런 식의 그 미국민은 그런 식으로 경제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중국인은 지금도 약간 많이 변해서 젊은이들은 미국과 같은 그런 식의 사회겠지만 중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른 게 걔네들은 차를 산다, 집을 산다 그러면요 저축부터 합니다. 막 저축부터 해요. 그래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차나 뭐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가 자본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집 사고 차 사고 그래요. 중국 사람 기본 기질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젊은 것들은 미국의 추세나 신용사나 이렇게 해가지고선 일단 차 뽑고 집부터 뽑고 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죠. 물론 집 같은 경우는 이 집 융자재가 미국 중국도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쌉니다. 그 집도 되게 싸요. 그 자기가 사가지고 이자만 매달 넣고 하면은 그게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이렇게 집도 사고 이렇게 하는데 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젊은이들은 이렇게 그 리스를 사는 식으로 이렇게 사가지고 다달이 갚아 나가는 활부금 이렇게 하지만은요 적어도 지금의 50대 중국인 50대의 이 오래된 사람들은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자기가 집을 산다, 그 다음에 뭐 차를 산다, 뭘 한다면요, 막 그걸 자기가 저축을 해요. 그래서 저축을 해서 자기 능력이 됐을 때, 거기서 뭐 10분의 1, 10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띄워가지고 그거를 사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사업하는 것도 중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제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투자를 하기 위해서 10만 원, 이렇게 이거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면요, 그거를 그 빚을 넣어가지고선 그 100만 원 이상의 빚을 넣어가지고 확 투자하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 기질은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10분의 1만 딱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간만 보는 식으로 딱 투자합니다. 그래가지고선 요걸 그래가지고선 이게 시행착오가 아주 좀 이렇게 하는데 가능성을 딱 봐가지고 이게 되겠다 싶으면은 조금 더 투자해가지고 그걸 불려나가거든요. 절대로 중국은 빚을 지면서 사업을 안 합니다. 빚으로 사업을 안 해요. 중국 사람들은요. 이게 근본적으로 미국인하고 중국인하고 다른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은요, 이 공산당에 허세 부려가지고선 국가 뭐 빚이 많고 공산당 빚이고 부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요, 중국인의 기본 경제 마인드는 우리나라나 미국인 마인드하고 다릅니다. 걔네들은 일단 자기가 불을 축적해요. 장사를 하든 뭘 하든 불을 축적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몇 분의 1 띄워가지고 사업을 하든가 차를 사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 기초적으로 모든 게 다져진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식의 민족이지만 미국은 소비 위주로 이 허세가 위주로 된 그런 식의 국가이기 때문에 실상은 싸워도 이 기초가 튼튼한 미국은 중국을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죠. 또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 전쟁을 해도요. 그냥 그 중국은 일회 전술로 해가지고 몇십만 명을 죽었다 합시다. 미국과 전쟁. 그러면 그래가지고 10분의 1 해가지고 미국 한 10,000명 죽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미국이 계속 10,000명 죽었는데도 계속 전쟁을 할 것 같아요? 그냥 손듭니다. 중국한테 발발 교서와요. 발발 교서와가지고 야 우리 사람 많이 죽었고 중국은 일당 독재해가지고 몇십만 명 뭐 이렇게 몇만 명이 이렇게 몇백만 명 죽는 거는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저기잖아요. 그 이렇게 민주국가라 해가지고 선거에서 대통령을 뽑잖아요. 그래 전쟁을 치러가지고 몇만 명 죽으면요 그 사람 그 대통령이 버틸 것 같아요. 그냥 중국하고 협상해가지고 손 들죠. 그러니까는 실제 전쟁에도요 아무리 군사적 우위에 신무기가 많다래도요 군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전쟁을 해도요 중국을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거는 기초에 근거한 중국을 이길 수가 없고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너무 유튜브에 특히 이제 황장수라는 사람이 중국에 대해서 되게 망쳐들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닌데 저 사람들은 그 미국이나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중국을 보는 그런 눈하고 나처럼 15년 4개월 중국에 산 사람이 중국을 아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른데 왜 자꾸 저렇게 얘기할까? 저는 이렇게 딱 봤을 때 중국이 전자산업 위주로 전자산업 이렇게 하고 거기는 안면시켜 오고요. 그다음에 그 가상화폐 전자화폐요. 이거는 알리페이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중국은요. 그래가지고 중국은 구글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다 돼 있고 근데 이 전자계통 이런 거는 통제 수단이고 QR 코드 이런 게 가지고 그거는 상당히 지금 미국이 중국이 잘 돼 있어요. 엄청 통제도 잘 돼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도 중국을 못 쫓아요. 근데 단 이게 반도체나 뭐 이런 이렇게 옛날부터 집약적으로 고도 기술적인 측면에는 중국은 막 쫓아 올라오고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군사적인 우위에서 미국이 올등이 올라가지만요. 중국이 전자산업 쪽에 그 반도체나 이런 것이 쫙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요. 그 올라오고 나서 이제 중국이 생산 공장으로 전 세계 경제를 쭉 펼쳐나가지고 이 위안화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힘이 있을 때는요. 미국은 중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고 제발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인권이나 그다음에 인권이다 그다음 민주다 뭐 이런 것들에서는 일당 독재의 그 공산당이 이렇게 암암리에 이렇게 경찰권실은 꽉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는 있는데 일반 경제 활동만큼은 중국도 한국보다는 제가 보다 더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식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결론에서는 미국은 중국을 경제적인 활동이나 실제 전쟁에도 중국을 이길 수가 없다. 그것이 제 결론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제 사견이거든요. 사견인데 여러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